바퀴벌레는 왜 이렇게 죽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곤충 좋아하시나요? 아마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지구에는 정말 많은 곤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가장 싫은 곤충을 딱 하나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망설임 없이 바퀴벌레를 꼽을 겁니다. 우리들이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와 우리에게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생김새를 가진 데다가 속도까지 빠른데 밟아도 제대로 밟지 않으면 곧장 살아나서 도망가 버리기가 일쑤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충제를 뿌려도 잘 죽지를 않고 먹이를 전혀 먹지 않고도 한 달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심지어 어떤 바퀴벌레들은 우주까지 가서 알을 낳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죠. 이런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번식력은 엄청 강한 개체들을 꼭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혐오스럽다는 생각은 잠시 제껴두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본다면 바퀴벌레는 과학적으로 정말 연구 가치가 높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연구한다면 인간이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했을 때 바퀴벌레만이 유일하게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소문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퀴벌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소름돋는 녀석들이 언제 지구에 처음 등장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분자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의 바퀴벌레는 대략 2억 7천만 년 전 페름기 때부터 살아왔죠. 인간은 고작 600만 년간 지구에 살았고 공룡은 1억 5천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공룡보다도 최소 1억 년이 넘는 세월을 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녀석들은 두 번의 대멸종을 겪어야 했는데 약 2억 5천만 년 전 해양생물의 96%가 멸종하고 육상생물의 70%가 멸종해버린 페름기 대멸종과 6,500만 년 전 대부분의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백악기 대멸종이 그것이죠. 바퀴벌레는 이런 대멸종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들은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해도 바퀴벌레만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곤충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런 소문은 근거가 있는 소문일까요? ABC 사이언스의 닥터 칼 박사는 이런 소문에 관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바퀴벌레와 방사능이란 이름의 칼럼인데 이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대략 400에서 1000라드의 방사능에 피폭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방사능 저항성을 가지죠. 예를 들어 초파리는 48,000에서 68,000라드의 방사능을 견뎌낼 수가 있고 어떤 말벌은 18만 라드의 방사능을 견뎌낼 수 있지만 바퀴벌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퀴벌레는 6400라드의 방사능에 피폭돼 죽어버렸죠. 한마디로 바퀴벌레가 인간보다 방사능 저항성이 뛰어난 건 맞지만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방사능 저항성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폭발과 바퀴벌레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4,400여 종의 바퀴벌레가 있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바퀴벌레는 4종류입니다. 이질바퀴와 독일바퀴, 그리고 집바퀴와 먹바퀴가 그 녀석들이죠. 바퀴벌레는 2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인간이 서식하는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집 곳곳에 숨어들어 온갖 것들을 다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종이를 먹는다거나 심지어 비누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기까지 하죠. 인간은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살충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바퀴벌레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살충제를 맞고 살아남은 녀석과 그들의 자식은 기본적으로 그 살충제에 내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살충제에도 저항력을 얻었다. 심지어 그들이 한 번도 노출돼 본 적 없고 이전 저항력도 없었는데도 그 저항력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 B, C에 각기 다른 성분의 바퀴벌레 살충제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처음에 A 성분의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바퀴벌레는 대부분 죽었고
그중 10%만이 살아남았죠. 이 살아남은 바퀴벌레들이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은 A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겠죠. A 살충제는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B와 C 성분을 가진 살충제를 각각 투여했는데 그 살충제가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살충제에 저항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바퀴벌레는 살충제에 교차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교차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일정한 물질에 반응해 전혀 다른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진은 바퀴벌레가 단 한 세대 만에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저항력을 얻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그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바퀴벌레의 저항력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이 질기다는 말은 키우기가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구실에서는 바퀴벌레를 정말 많이 사육합니다. 벌레치고는 크기도 큰데 아무렇게나 놔둬도 잘 크니 인간을 위한 이런저런 실험체가 되기에 아주 적합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밟아도 잘 죽지 않는 바퀴벌레에서 영감을 얻어 이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런 징그러운 로봇을 뭐하러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연재해나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그리고 2007년 나데즈다라는 이름의 바퀴벌레는 연구를 위해 러시아 우주선에 실려 우주에 보내졌는데 우주선의 중력을 견디고 무중력 상태에서 생존을 한 것도 모자라 우주에서 알을 잉태한 후 지구에 돌아와 33마리의 새끼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어쩌면 인간이 우주에서 어떤 동물을 번식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최초의 주인공은 바로 바퀴벌레가 아닐까요?